안녕하세요. T송입니다. 5월 1일 미국 시장 리뷰와 저의 한국 시장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2.55%, S&P 500은 마이너스 2.81%, 나스닥은 마이너스 3.2%로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단단히 뿔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래됐다는 증거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트럼프가 코로나로 인한 현재 상황을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문제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생활봉쇄로 인한 실업률 대폭 증가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유동성으로 버티던 미국 증시에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마이너스 1.61%로 끝났습니다. 2020년 1월부터 3월의 2분기에는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스마트폰이 부진했는데 콘텐츠는 좋았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을 비롯해 애플 아케이드, 애플 팟캐스트, 아이클라우드, 애플 케어, 애플 TV 플러스 등 애플 서비스를 강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애플은 아이폰 없는 애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마이너스 1.19%로 끝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고 수의 증가율 둔화에도 순이익이 2배 늘어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1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폭 늘어난 순이익은 작년에 가증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마이너스 1.09%로 끝났는데요. 언택트, 비대면 상황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마존이 언택트 상황의 최대 수혜주로 꼽혔었는데요. 어제 마이너스 7.6%라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인건비, 물류비, 방역비용 등으로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9%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15억 달러의 적자 가능성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전염병 확산 방지 비용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또 다른 그동안의 성장주 테슬라 마이너스 10.3% 끝났습니다. 자사 주식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고 테슬라의 CEO가 트위터를 날렸는데요. 테슬라 CEO 앨런 머스크는 역시 엉뚱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느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거기서 MC 보는 사람과 같이 대마초를 피워가지고 그 다음날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요. 항상 이 앨런 머스크는 엉뚱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나마 확실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제장에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3.2%로 끝났는데 그나마 요즘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는 애플, 그리고 페이스북,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1%대로 끝났고요. 그 이외의 업체들은 대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특징주 들 중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월 30일 마이너스 3.7%, 5월 1일은 마이너스 5.02%로 끝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인텔, 램 리서치 등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면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인데요. 4월 30일 날은 마이너스 3.89%, 어제는 마이너스 5.91%, 이틀 만에 거의 10%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입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낸드 플러시만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4월 30일 날 마이너스 3.46%, 어제는 마이너스 12.15% 대폭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0일 날은 마이너스 3.7%, 어제는 마이너스 5.02%로 끝났습니다. 이렇듯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저께와 어제 많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하락이 트럼프의 대중 관세 위협 언급 때문인지 아니면 최근에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은 다음의 뉴스 때문인지 현재까지 저는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이 전부 다 짬뽕되어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온 게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1일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4,393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5% 성장할 전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인 5.5%보다 절반가량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지만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안 좋은 뉘앙스로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 내용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올해 반도체 시장은 5%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량 감소가 주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코스피 코스닥에서 IT 하드웨어 부분을 그렇게 매수를 자주 안 했는데요. 매수 클릭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 전 세계가 불경기로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주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IT 하드웨어 산업은 스마트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IT 하드웨어 부분을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본 것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삼성의 임원들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18번이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4월에 스마트폰 가전이 얼마나 안 팔렸기에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앞으로 삼성전자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마트폰과 가전이 잘 팔리는지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4월에 지수 하락에 배팅하여 지옥까지 갔다 왔는데요. 그나마 월말에 식품주를 매수하여 플러스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식품주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업체는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삼양식품 등이 있는데요. 바로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선택적 소비재인 휴대폰, 자동차 구입은 미룰 가능성이 높지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은 먹어야 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제가 식품주를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한 종목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주식은 어디까지나 전망은 전망이고 대응을 잘 해야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